학교 지구과 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권과 수권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상호작용. 네, 원래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이지만 특히나 기권과 수권 그 중에서도 대기와 해양은 정말 상호작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 날씨 변화까지 기후 변화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 올라옵니다. 용승이라고 하고요. 표층 해수가 심층 가라앉는 현상 침강이라고 하는데요. 대륙의 연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그 연안 바깥으로 더 깊숙한 바닷가로 바다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 심층 차가운 횟수가 올라와요. 이걸 우리가 연안 용승이라고 하고요. 특히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양쪽에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횟수가 또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적도 용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대 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 워커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워커순환 때문에 열대 태평양 동쪽과 서쪽의 기압 분포가 한쪽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하강하면서 시소처럼 진동하는 기압 변화, 남반 진동이 일어나요. 용승과 침강, 워커순환과 남반순환, 갑자기 이게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어떤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원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무역풍의 세기 변화로 나타나는 표층 해수의 수온 변화 현상입니다. 무역풍 연안에 원래는 무역풍 연안으로 무역풍의 영향으로 여기 또 향이 빠졌네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열대 태평양 동쪽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태평양 대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상승하면서 저기압으로 동태평양 대기는 내려 하강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죠. 이때 이 이유는 남방순환, 워커순환 때문에 그리고 용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태평양은 동태평양은 용승하면서 동태평양의 심층수가 용승하면서 기온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대기가 하강합니다.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따뜻한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에는 이제 뜨거운 물들이 그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따뜻한 표층수가 몰리게 되면서 상승하는 기류가 형성됩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거기 또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한쪽이 고기압, 한쪽이 저기압이면 또 아까 말했던 그쵸. 남방 진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집니다. 용승이 약해지고요. 서태평양은 원래 따뜻한 수가 동태평양 원래 용승이 많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해수가 그리고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들이 모여야 되는데 무역풍도 약해졌고요. 용승도 약해졌습니다.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으로 일부 이동하게 돼요. 워커순환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남아메리카 서쪽과 태평양 중앙부가 6개월 이상 평상시보다 0.5도 높아지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었던 동태평양 쪽은 비가 많이 내서 홍수가 나고 서태평양 쪽은 갑자기 차가운 해수까지 표층수가 충분히 심층수를 밀어내지 못해서 또 거긴 또 가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지는 라니냐 때는 용승이 더 활발해집니다. 용승이 좀 더 세지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을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표층수가 더 많이 몰려있는 서태평양 쪽은 대기가 더 많이 상승하면서 기압이 더 낮아지고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가 일어날 수 있죠. 남한반도 서쪽과 태평양 중앙부가 6개월 이상 평소보다 0.5도씩 낮을 때 우리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이처럼 엘니뇨 라니냐는 해양 수온 변화고요. 남반 진동은 대기 기압 분포인데 얘가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네. 용승이 약해지면서 남반 진동이 제대로 나지 못하고 또 영승이 세지면서 또 남반 진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엘니뇨 남반 진동 엔소라고 부르고요. 2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합니다. 바람, 해류, 수온, 기압 등 일반적인 형형이 깨지게 되면 평상시와는 다른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지구 기후변화 얘기한 김에 그 요인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구 외적 요인입니다. 세차 운동. 지구는 자전축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이 26,000년의 주기로 회전합니다. 경사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지구과학 2에서 천체에 다루면서 지구과학 2에서 천체에 대해 다루면서 이제 그 타원 운동, 타원 궤도에서 얘기할 텐데 가장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 그리고 가장 가까울 때 균일점에서 겨울인데요. 약 1300년 후에는 13,000년 후에는 이 기울기 경사방이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태양과 가까울 때 여름, 태양과 멀 때 겨울이 돼서 기온 연교차가 더 커질 겁니다. 지구 자전축은 또 바뀌기도 해요. 약 41,000년의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지금 23.5도죠. 계속 사이에서 변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중위도와 고위도의 여름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겨울 온도는 낮아지게 되면서 기온 연교차가 커지게 돼요. 지구 공전궤도 20률도 변하게 되는데요. 20률은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지구는 태양을 한 점으로 해서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약 10만 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또 납작한 타원 모양을 변해요. 즉 얘가 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북반구 여름은 태양에서 멀어지고요.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은 태양에서 더 멀어지고요. 겨울은 태양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지구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화산 활동, 많은 양의 화산재가 대기 중 분출하면서 지구 반사율을 높여서 오히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방출하게 될 거예요.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수륙 분포, 대륙과 해양의 비열과 반사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의 운동에서 수륙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기후변화가 달라질 거예요. 비열은 무엇이냐? 1kg의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비열이 다르다는 것은 이 온도를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도 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같은 양의 열 에너지 변화를 줬을 때 온도 변화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판의 운동에 의해서 수륙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은 대륙과 해양이 덮고 있는 이 지구의 비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반사율이 달라질 거예요. 지표면 상태 변화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빙하 분포나 식생 분포들이 달라지면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위적 요인, 사람에 의해서도 기온은 변할 수 있어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면 온실기체가 늘어나고요. 과도한 산림 벌채, 도시화 등은 지표의 반사율에 변화를 줍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지구 대기는 파장이 짧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투과시키지만 파장이 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하면서 지구 온도를 높입니다. 이를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하고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이 있는데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온실 효과가 증대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 현상,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요. 해수의 분피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대륙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대륙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요. 기후대가 변하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 그리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질병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예상되고요. 기상 이변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요. 아열대 기후대가, 적도 지역과 비슷한 아열대 기후대가 점점 확산될 거고요. 주요 작물 재배지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 기존보다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느 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을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며 이산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온난화를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요. 1997년 교토이정서에서는 온실기체 감축 목표치를 규정을 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을 하는 등 기후변화에 발맞춰 대비를 하고 그것을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고자 더 큰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기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날씨 변화, 특히 인간으로 인한 날씨 변화를 좀 더 기후 변화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 말고 바깥으로 나가 봅시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 지구 온난화나 혹은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천체에 대해서 우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가 1 그러면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